10월 1일 화요일, 한국은 10월 2일 수요일이죠. 미국 현지에서 전해드리는 비즈노래 테슬라 월가 속보 뉴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애프터 장까지 좀 끝까지 보고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뉴스를 조금 늦게 기다렸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오늘은 이란이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미국 증시를 삼켜버린 날이거든요. 다우는 마이너스 0.41, 나스닥은 마이너스 1.53, S&P 500은 마이너스 0.93, 러셀 2000은 마이너스 1.36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장 끝나고 나이키의 실적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키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누가 나이키를 신는가? 스타 플레이어의 명성인가? 나이키의 품질인가? 25년 전에 나이키 광고했는데요. 지금 선물 시장도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일단 오늘 장이 어땠는지 제가 좀 분석을 해드리고 이어서 또 테슬라와 각종 종목의 소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4대 지수가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전쟁 공포 때문에 그랬는데요. 자, 미국의 고용 지표와 제조업 업종의 지표가 이날 나왔지만 주가를 흔든 것은 싹이 싹싹 다 삼켜버렸습니다. 전쟁 이슈였습니다. 자, 들으셨겠지만 이란이 마침내 이스라엘을 향해서 자, 로켓 한 200발을 날려보냈다고 하죠. 이란은 이날 이스라엘 향해 뭐 정확하게는 180발이라고 하는데 본인들은 한 300발이라고 하고 뭐 약간 좀 틀리죠. 지난 4월 13, 14일 미사일과 드론으로 이스라엘 본토를 공습한 지 무려 5개월 만입니다. 자, 이란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잇따라 폭사한 반이스라엘 군사 세력의 수장들을 위해 이번에 보복을 감행했다고 밝혔는데요. 자, 이란의 폭격이 시작이 되자 뉴욕 증시에선 투매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여기 지금 부분. 그렇죠? 초반에 이게 다 투매입니다. 전쟁. 자, 하지만 이란의 공격이 일단 마무리가 되고 별다른 인명 피해가 나오지 않은 것을 확인이 되면서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시죠? 자, 미국의 백악관은 이란의 공격이 실패로 돌아갔다면서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란이 2차 공격을 준비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이스라엘도 보복을 천명한 만큼 전면전에 대한 공포심은 해소되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자, 이란이 미사일 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또 다시 우리한테 보복하면 우리는 더 강하게 칠 거다. 좀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보복할 거야. 하지만 언제 어떻게는 우리가 정할 거야라고 얘기가 끝났거든요. 자, 뿐만 아니라 미국의 항만 노조의 파업도 시장을 내리누르는 한 요인이었습니다. 4만 5천 명이 가입된 동남부 지역의 항만 노조가 단체 교섭 결렬에 반발해서 무려 47년 만에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와우. 자, 파업의 여파가 당장 소비자들에게 느껴지지 않을 수는 있지요. 하지만 세 글자 공급망. 결국 미국의 경제는 수억 달러의 손실을 보게 되었는데요. 자, 미국의 구입 및 이직 지표는 개선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아시다시피 자, 졸트 발표가 있었던 날이잖아요. 자, 계절 조정 구인 건수는 804만 건으로 집계가 됐는데 자, 전월 수치가 771만 건이었거든요. 전월 대비 약 30만 건이 증가한 수치이자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40만 건이 많은 수치였습니다. 채용은 531만 7천 건으로 전월 541만 6천 건 대비 감소를 했지만 퇴직 또한 499만 7천 건으로 집계되면서 직전월보다 무려 30만 건 이상 줄은 것으로 나타났죠. 자, 미국의 제조업 경기는 위축 국면을 이어갔지만 아까 속도가 가파르지는 않았습니다. 자, ISM 9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는 47.2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직전월보다 같은 수치였습니다. S&P 글로벌의 9월 미국 제조업 PMI는 47.3을 기록하면서 전월치인 47.9를 밑돌았는데요. 자, 급락장에서 투매가 집중적으로 몰린 업종은 기술 업종이었습니다. 테크놀로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사가 2% 넘게 밀렸고요. 엔비디아는 3.66% 떨어졌습니다. 테슬라와 브로드컴, ASML, AMD, 어도비 등 주요 기술 기업의 주가도 2에서 3%대. 오늘 지금 보시게 되면 와, 이쪽 거의 구글과 메타를 제외한 M7 주식들과 반도체 아니 동네 개가 왜 이렇게 짙나? 네, 아무튼 이렇게 아주 시장을 확 내리끌었거든요. 여기도 이제 반도체 장비 쪽도 굉장히 지금 안 좋았죠.
자, 중동의 불안 속에 올해 상승률이 높았던 기술주를 대거 투매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반면에 자, 메타는 이날도 소폭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자, 오늘부터 자, 액면분할 단행됐죠. SMCI 슈마컴 전월 대비 전일 어저께 대비 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국제 유가도 급등했습니다. 에너지주는 반사이익을 누렸죠. 보이십니까? 에너지 쪽만 파라파라파라파라 팔았죠. 엑소모빌 마이너스 2.4 플러스 2.31, 쉐브론 플러스 1.65. 그렇죠. 하지만 저희 미주놀이 추천드렸던 유가주들은 대부분 두 자리, 그중에 인도 같은 종목은 70% 넘게 장중에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자, 군사적 긴장감 속에 자, 이 방산주함의 대표적인 기업 있죠. 락히드 마틴. 또 무려 3% 넘게 오르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장 끝나고 발표된 종목이 있었죠. 나이키. 자, 나이키 한번 차트 볼까요? 자, 보시다시피 애프터장 종가 마감으로는 마이너스 5.03% 마무리가 되고 끝났습니다. 자세한 건 내일까지 또 열어봐야겠죠. 자, 나이키는 EPS는 70센트, 매출은 115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자, EPS 그러니까 순이익은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매출이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자, 업종별로 보면 에너지가 2% 넘게 급등한 반면에 기술은 2.66% 급락했는데, 나이키 소식 좀만 더 전해드리자면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했다고 보시면 돼요. 선방했는데 시장의 분위기가 한몫하다 보니까 아마 시장이 오늘 전쟁이 공포 분위기만 아니었으면은 나이키가 거의 2분 정도로 마무리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자, 나이키 진검 승부는 내일 장이 열리면 바로 또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테슬라 소식입니다. 자, 웰스 파고의 분석가들이 테슬라에 대한 비중 축소 등급과 120달러의 목표 가격을 재확인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2024년 4분기 전략적 아이디어 목록에 테슬라를 추가했다고 하는데요. 투자자들은 이벤트 이후 가대 광고로 인한 기본 약화에 집중해야 된다고 밝혔는데 조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웰스파고의 분석가들은 테슬라에 대한 저체중 등급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소, 비중 축소라는 얘기거든요.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우리는 여전히 회의적이라고 밝혔고,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미즈노리 아니라 웰스파고, 또 오해하지 말고 또 저희한테 악성 댓글 달지 말고. 자, 웰스파고는 24년 자동차 GM 크레딧에서 자, 400bp Y-Y 하락을 주도하는 가격 인하로 인한 납품 성장 감소와 감소된 수익을 계속 보고 있다고 밝히면서 로보택시 공개에 대한 기대치가 8월 8일에서 연기가 되면서 추가 프로토타입을 구축한 후 많은 기대가 있었지만, 머스크는 수년 동안 연말까지 로보택시를 약속했지만 전문가들은 이 기술이 몇 년은 걸릴 것이고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상당한 안전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웰스파고는 10월 10일 행사가 테슬라 강사론자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면서 회의적이죠. 투자자들은 행사 후에 과대 광고로 인한 이 펀더멘탈이 약화된 데 대해 집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아주 그냥 들이다 깠네요. 저는 두 가지 생각합니다. 하나는 웰스파고의 주장이 뭐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닌데, 성장주를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저렇게 굉장히 네거티브한 분석이 나올 수가 있고 조금은 다른 각도의 분석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주놀은 덮어놓고 종교처럼 테슬라를 신봉하는 테슬람들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싫어합니다. 주식의 기본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주식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기본을 모르는, 종교가 되면 안 돼요. 주식은 냉정하게 다뤄야 돼요. 코스톨라니 할아버지처럼 돈, 주식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야 되는데, 반대로 이제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웰스파고처럼 또 저렇게 들이다 까는 게 뭐냐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죠. 뭐 보면은 테슬라에 대해 더 들이다 까는 뭐 배터리 아저씨도 많이 까던데 보니까 한국에. 근데 그건 이제 성장주에 대한 몰 이해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런 비판적 시각을 가치주, 뭐 애플 정도까지는 포함시켜 드리겠습니다. 뭐 코카콜라나 펩시콜라나 뭐 이런 가치주에 들이댄다면 정확하겠죠. 하지만 성장주라고 하는 거는 당장 현실적으로 어떤 것을 이루는 것보다는 미래지향적 선반영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사실 저도 테슬라를 바라보면서 사실 일론이 약속 못 지킨 거 많잖아요. 근데 지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속에서
스타링크에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그거를 딱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이 얼바인의 그 칵스라고 하는 인터넷 독점 회사가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근데 바꿀 게 없거든요. 여기는 이제 거기 독점이다 보니까 스타링크를 신청할까 하다가도 계속 찾아보면 베타 버전이 그 당시에 속도가 너무 안 나온다는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었던 때였는데, 그때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지면서 그 일론 머스크가 우크라이나에 스타링크를 딱 지원하는 그 기사가 났는데, 저는 아니 속도가 이렇게 안 나오는데 저게 가능해? 근데 제가 한 가지 놓치고 있었던 거죠. 속도는 얼바인에서 안 나는 거지. 그쵸? 얼마든지 마음 먹으면 자 우크라이나 지역에 집중적으로 해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속도가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스페이스X의 재활용 로켓을 바라보는 것 이후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진짜 그 닭살, 그렇죠? 그리고 직접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을 제가 몰아보면서 야 이거 대박이네. 조금만 보완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일론이 이야기하는 것, 테슬라가 이야기하는 미래 성장적 비전과 골이 단순히 뻥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 시간의 문제인 것 뿐이죠.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라 황 사장이 더 이빨 까는 거 아닌가? 황 사장 뭐 맨날 뭐 지금 엔비디아 좀 줄까 그러면 지금 한 2천 불 가 있어야지. 아무리 액면보단 해도. 그러니까 좀 일론을 갑자기 팀장이 왜 일론을 이렇게 두둔하세요? 일론은 제 친구. 저랑 나이가 같잖아요. 제 친구. 일론을 너무 좀 네거티브하게 다루는 그것도 사실 우리가 테슬라 뉴스를 볼 때 조심해야 한번 필터링을 거칠 부분이죠. 일론을 좋게 말하는 언론들은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일론은 트위터 통해서 소통을 하니까 기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꼴보기 싫죠. 먹고 살아야 돼, 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건 좀 차치하고라도 좀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안내해드렸던 웰스파고의 저러한 테슬라 분석은 또 한편으로 너무 네거티브한 부분은 또 필터링 거치면서 들여다봐야 된다가 저희 미즈널이 갖고 있는 뷰입니다. 자, 조금 이제 다른 또 쪽인데요. 자, 캐나코드에서 테슬라에 대한 목표가를 $250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254가 뭐니? 한 3,354 해야지. 자,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식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매수 등급 유지, 그다음 254달러의 목표 가격을 유지한다고 밝혔는데요. 최근에 스텔란티스를 포함한 자동차 공급망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광범위한 자동차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굉장히 선방하고 있다는 거죠. 그 선방하는 과정 속에는 특별히 그 뭐 서구 자동차 OEM에 영향을 미치는 혼란 속에서도 굉장한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당장 내일 정도에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인도량 그다음에 이번에 테슬라 어닝에 대한 기대치가 되게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지금 컨센서스가 되게 높아졌어요. 좋게 나올 거다. 그동안은 너무 안 좋았으니까. 그렇죠? 더불어 여러 국가에서 발표된 9월 예비 판매 데이터로 더 강화되었는데 테슬라 인도량이 추정치인 4만 6천 46만 9천 대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고 일반적으로 46만 2천 대를 넘어설 것으로 바라보는 낙관적 기대 속에서 이곳에서는 바로 매수 그리고 목표가 $254를 유지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뜬금없이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소식이 나왔습니다. 동남아 호주, 뉴질랜드에서요. 삼성전자가 수천 명을 감원할 계획으로 공포를 했습니다. 참 힘든 거죠. 그렇죠? 힘든 거죠. 어저께 전해드렸던 테슬라 속보 소식이 있었잖아요. 테슬라 자율주행 거짓말에 속았다라고 테슬라 주주들이 소송한 거 다 기각시켜 버렸다고. 근데 판사가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살짝 열어줬거든요. 아무튼 미국은 여러분 소송의 천국. 그래서 변호사들만 좋은 일 시켜주죠. 그런 말 있죠. 지나가다가 변호사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어도 절대 도와주면 안 된다. 수당한다. 한국에는 연예인 걱정, 미국에는 변호사 걱정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는데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니죠. 또 인권 변호사도 있고 좋은 일 하시는 변호사도 있는데 아무튼 그만큼 미국은 정말 수의 천국. 돈 앞에서는 양심 다 팔아먹고 아무튼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참말로. 자 월가의 쪽집게로 쪽집게는 아닌데 마이클 윌슨 우리 윌슨 형님 한때 잘 나가다가
작년 올해 조금 틀려가지고 좀 조용히 자숙하고 계시죠. 자, 대표적인 자 월가의 비관론자로 통하죠. 근데 비관론자는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잘 분석하는 또 미르코 코라노비치가 은퇴한 뒤로는 유일한 지존이죠. 모처럼 마이클 리슨 모건 스탠리 수석 전략가죠. 자, 블룸버그에 출연해서 고용 시장이 전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윌슨은 현재 고용 시장은 자기들뿐만 아니라 미국 연준에게도 전부라면서 중요한 것은 연준이 금리를 0.5, 50bp 인하한 이유가 고용 추세가 걱정되기 때문인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내려왔기 때문인지 통화 정책이 너무 제약적이지 때문인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어서 인하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하해야 해서 인하하는 것인지가 관건이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경기가 못 버티니까 할 수 없이 인하한 건지 아니면 파월 말 그대로 하도 시장이 연준 보러 너네 뒷북친다 늦었다고 하니까 사실 지금 50bp 내리지 않아도 되는데 이왕 내릴 거 오케이 고용이 강하니까 이 정도 먼저 내려주겠어 그러면서 다음에 25bp로 갈 거니까 이번에 50bp 내렸다고 또 다음에 50bp는 꿈도 꾸지 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재미있게 얘기를 한 거죠. 하지만 이 핵심은 맞거든요. 그건지가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윌슨은 그냥 얘기를 합니다. 지금 고용이 전부다.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아니다. 고용이 전부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맞습니다. 고용이 전부인 거 맞습니다. 고용이 못 버텨주면 50bp가 아니라 75bp도 내릴 거고요. 고용이 계속 버텨주면 어떻게 할 거다? 25bp씩 야금야금 내릴 거고.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3차 대전이 일어난다. 이 할아버지 왜 이래. 자, 해리스는 오늘 이란의 공격을 규탄하면서 이스라엘의 안보 공약, 미국과 이스라엘 안보 공약은 틀림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난번 이스라엘이 공격할 때도 미국 패싱을 하더니 하고 나면 꼭 또 미국이 이스라엘 편을 들어준단 말입니다. 오늘도 바이든이 나와가지고 이란의 미사일 다 격추시켰다. 인명피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격추시킨 건 맞는데 왠지 미국이 물밑에서 이스라엘과 이란 중재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근데 또 당연하다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또 이스라엘 편을 좀 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딱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6.25 전쟁이 아니구나 이제는. 다 가르쳐줘. 언제 쏜다 이렇게 다 쏘고 나면 이제 다 쐈다 그러고 그게 전쟁이야. 전쟁은 그런 게 아닌데. 히로시마 원자폭탄처럼 그냥 확 그 전쟁 아닌가? 좀 전쟁의 개념이 바뀌었나? 다시 공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포드가 급등을 했습니다. 주가가 급등은 아닌데 시장이 워낙 빠졌으니까 2% 가까이 올랐는데 한번 볼까요? 정확하게 몇 프로 올랐나? 자, 포드 많이 흘러내렸네요. 올라가다가 1.80으로 마무리가 됐고 애프터장에서 0.09 마무리됐네요. 그래도 오늘 같은 날 GM을 함께 볼까? GM은 0.09. 포드가 또 플러스로 마무리가 될 수 있었던 거는 골드만삭스에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 투자 의견을 상향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포드가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올 수 있지? 어떻게 골드만삭스가 포드를 위로 올릴 수 있지라는 현실적인 생각을 해보거든요. 왜냐하면 어제 저도 운전하고 가다 보니까 앞에 포드 F150 가던데 얼바인의 저기 있죠. 테슬라 말고 갑자기 왜 리비안 회사가 얼바인에 있거든요. 유난히 얼바인에 리비안 트럭이 많이 굴러다녀요. 근데 이제는 사이버 트럭 기다리기 때문에 리비안 트럭을 안 사요 사람들이. 리비안 트럭이 결코 싸지도 않거든요. 사이즈도 좀 작고. 마찬가지로 F150을 조금 싼 맛에 사는 사람들도 근데 이제 자동차를 페이로 그냥 캐시로 사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제 페이먼트로 사기 때문에 그 이자율 내린 거 쭉 감안하면은 저 같아도 트럭 산다 그러면 F150 안 사고 지금 저는 허머 전기 트럭을 살까 테슬라 사이버 트럭을 살까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 사이버 트럭을 산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포드의 F150 빼고는 사실 포드 자동차 중에 살 게 뭐 있죠? 뭐 젊은 애들 머스탕 빼고 뭘 살지 모르겠네. 제가 포드 차를 몰아본 줄 알아서 모르겠는데 살 게 없어요, 사실은. 포드 차를 살 모델이 없다고요. 근데 어떻게 목표 상향 리포트를 할까? 뭔가 좀 거시기 하죠. 지네가 이제 콜옵션 쳐놓고이. 응? 자, 지금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0.13으로 지금 반등하려고 무지 노력하고 있고요. 자, 오일은 70.65, 크루드 오일은 지금 플러스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마이너스 3.72% 빠지면서 마이너스 2,349 빠지면서 6만 선을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이거 6만 깨지면 안 되는데 심리적 또 지지선이잖아요. 그렇죠? 자, 블랙록 CEO가 시장 내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요즘 뭐 저런 얘기들 오늘은 하나도 먹히지 않고 있어요. 자, 캘리포니아 내 소비자 신뢰도도 19개월 만에 최고치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한편으로 여러분 미국 내에서도요 MZ세대라 그러잖아요. Z세대의 구매력이 소매 업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은퇴하고 가장 살기 좋은 곳 1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네, 플로리다. 이번에 허리케인 와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원래 1위가 샌디에고였거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그 비치인데. 자, 여러분 무탈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가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금 전쟁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저도 상당히 지금 뭐라 그럴까요? 이게 영화를 보는 느낌인가? 아니 전두환 그 또라이 시절에 했던 그 국군의 날 군사 퍼레이드를 왜 하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니까 그런 와중에도 자 미주널과 함께 주식은 수익을 계속 내가야 합니다. 저희 우주 6기 공부방 지원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면 저희가 미국 현지에서 신속한 속보로 여러분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올려드렸던 전원주 매매법, 저는 조회수가 그렇게 나온 줄 몰랐어요. 그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다고. 그러면서 제가 문득 생각했어요. 저희 영상이 쉽잖아요. 제가 또 쉽게 일부러 쉽게 원래 훌륭한 교사들일수록 쉽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쉽게. 저도 어려운 말 쓰면서 어렵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시니어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느꼈어요. 이분들은 사실 댓글을 달거나 하기에도 조금 쉽지가 않으시죠. 그냥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좋아요만 꾹. 그래서 제가 어른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시니어 구독자분들, 이분들이 멤버십 회원이든 아니다 상관없이 이분들을 위한 전원주 매매법의 그 시리즈를 좀 매주는 못하더라도 필요할 때마다 좀 이어가야겠구나라고 하는 착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동의하시죠? 아니 무료 영상인데. 자, 테슬라 마지막 오늘 모습 어떻게 움직였나 한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1.38로 끝났고 애프터장에서도 마이너스 0.66으로 합치면 마이너스 2% 빠졌는데요. 오늘 전쟁 이슈 감안하면 그래도 저는 선방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내일 예상되는 인도량 발표, 테슬라가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의 관전 포인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